안녕하세요. 대우비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흥하이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운주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도 금일 좀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한번 발생하고 나서 원유주의 수요가 많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해운주로 시장에 관심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임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운주와 조금 다른 점이 이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운임지수보다 더한 강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11월 대선 전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는 여부에 따라서 흥하이온 주가도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현재 운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발트익 운임지수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강세와 더불어서 해운주에게 시장에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 흥하이온은 다른 해운주와는 조금 다르게 중동 리스크가 더욱더 동반이 돼야지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리스크적인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기사 가져왔습니다. 운임 상승 그리고 업황 강세에 기대해서 물살 가르는 해운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결국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기사도 나와주고 있는 거죠. 발트익 운임 지수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24년 들어서 상승폭을 좀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경기 회복이라 민감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중국의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실제가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경기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2일과 5월 9일을 비교를 해보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철광석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수요와 가격 역시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물동량이 증가를 하겠다.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 운임이 상승하겠다. 자, 이 부분이 다 현재 발트익 운임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적인 흐름세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해운주는 사실 유가와 반대되는 흐름세를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이다.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운임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가의 상승까지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해운주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 운임비 상승이 동반이 되면 유가 상승분을 무시하고 해운주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 속에서 해운주 주가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상승했습니다.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와 함께 유가가 상승을 해줬는데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유가보다는 운임비 관점에서 더욱 초점을 두면서 이제 해운주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 다시 한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운주에 뭐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해운부터 뭐 HMM 뭐 페노션 같이 종목이 있지만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종목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 뭐 실적을 떠나서 중동 리스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종목들보다 더욱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대선 전에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한 번 더 강하게 부각이 되면 해운주 중에서도 흥하이온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당시의 패턴을 봤을 때 모두 전쟁 리스크가 포함이 됐을 때 해운주 중에서도 가파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결국에 하나로 기결이 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운임비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는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수급 자체가 해운주로 쏠릴 수 있게 되고 해운주 중에서도 흥하해운의 강한 모멘텀을 자극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21선과 121선, 61선이 모두 좀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물론 정상적인 범주인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한다. 뭐 BDI 지표가 되겠죠. BDI 지표가 상승한다. 이 부분도 당연히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죠. 11월 대선 전에 7월, 8월에 공화당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앞두고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당연히 이란 밑에 앞서서 확인했듯이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흥하해운 역시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리스크보다도 발틱 운임 지수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페노션도 있죠. HMN 같은 종목도 있는데 사실 이 HMN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발틱 운임 지수는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하지만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에 강세를 받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해운주가 먼저 움직였는데 이제는 전쟁 리스크가 다소 오프되었기 때문에 발틱 운임 지수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종목인 대한해운이 흥하해운보다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발틱 운임지수 그리고 물동량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더욱더 강하게 받는 게 현재는 대한해운이다. 그래서 주가 상승 폭도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재차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BDI 지표나 물동량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과 무관하게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전쟁 리스크다. 그래서 대선 전에 11월 대선 전에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자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 섹터가 바로 해운주인데 그 중에서 흥하해운이 지금까지 패턴처럼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